자, 우리 오늘 함수의 극한 할 거. 우와! 우와, 이거 뭔 일이야? 잠깐. 아, 너 로또 사라야. 엄청난 일인데, 이거. 나 진짜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데, 이런 일은? 깜짝 놀랐네요. 자, 우리 오늘 배울 단어는요, 함수의 극한이고요. 함수의 극한에서 총 뭘 배울 건지, 그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리 오늘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함수의 극한을 배우면은 요 극한이 뭔지부터 배울 것이에요. 첫 번째, 극한의 의미. 우리가 가장 처음 배워야 되는 거는 극한의 의미예요. 극한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공책 같은 거 하나 들고 오시거나 포스트잇 들고 오시면 좋아요. 선생님이 개념원리 책이 좋아요. 좋은데 개념이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누락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줄 거니까 포스트잇 가지고 필기하셔도 좋고 그냥 거기 옆에다 필기하셔도 좋아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는 우리 극한의 의미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가 수렴과 발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는 저렇게 세 가지가 되겠고요. 개념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거고, 이 세 가지 해보고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속도나 이해도가 괜찮으면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하고, 좀 힘들어 한다 싶으면 줄이고 그렇게 할 거예요. 모든 수학은 얘들아 하나로 이어져요. 그 흐름을 이해하지 않으면 단편적으로 이건 이거 저건 저거라고 외우는 거는 이제 문과 과목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수학은 1번을 알아야 2번을 알고 2번을 알아야 3번을 알아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같은 데서 가나다 문제를 내는 거예요. 기억을 알아야 니은을 알고 니은을 알아야 디귿을 아니까. 그래서 수학 공부는 기본적으로 플로우를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은 여기 있는 아이패드에 빗대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아이패드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할까, 우리가. 아이패드는 태블릿이고 뭐 영상 송출 기기고 뭐 등등등등, 뭐 여기 전원 버튼 있고 볼륨 버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극한의 의미가 될 거고요. 그 수렴과 발산은 이제 이 아이패드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유튜브 보기도 되고 모두 돼요 하는 얘기들을 할 거고, 좌극한, 우극한 같은 경우에도 뭐 그래서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돼요, 뭐 이 버튼 누르면 홈화면으로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4번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그래서 정확하게 아이패드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는 수업을 오늘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수2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2랑 수1은 지금 교육과정상으로는 고2에 있고 미적분이 고3에 있죠. 근데 원래 수학이 생겨나고 발전해온 흐름에 따르면 미적이 먼저예요. 미적분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수원도 만들고 수2도 만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원2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기보다는 미적을 하기 위한 빌드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통 선택할 건데 수2를 그렇게 잘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솔직히 잘못하시는 거고요. 수2를 잘하면 미적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수2 가지고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적 선택할 사람들은 지금부터 수2 열심히 잘 하시고, 내가 확통을 선택할 사람이라면 수2는 당연히 잘해야죠. 확통은 선택 과목에서 틀리면 1등급 안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수원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들어서요. 수원 다 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수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고3들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ING. 어디쯤 진도 나갔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같아요? 애기야, 어디 나왔어? 제가 이제 왜 말을 못해? 예쁘나, 어디 나갔어? 진도 어디 나갔어? 지수 함수? 왜냐면 수2를 설명할 때 수원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를 뺄까 말까 싶어서 물어본 건데요. 조금 빼는 게 낫겠네요. 그럼 조금 뺄게요. 수원 내용들은 조금 빼고요. 그럼 우리 개념 설명부터 좀 시작을 해봅시다.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방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나는 뭐부터 할 거라고? 극한의 의미부터 정할 거라고. 요 극한의 의미부터 정의를 해봅시다. 극한의 의미가 뭐냐면요. 극에 달하다라는 표현 알아요? 극에 달하다. 완전 영상을 찍으니까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원장님 알아서 편집하시겠지? 이제 개빡쳤다 할 때 그 개빡치다의 그 순간이 극이에요. 완전 맥시멈에 달한 거. 완전 맥시멈에 달한 거. 근데 얘들아, 맥시멈이랑 극한은 달라요. 왜냐면 맥시멈은 딱 정해져 있는 그 선을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극한은 그 선이 끝도 없이 확장되는 거예요. 닿았다 싶으면 더 멀어지고, 닿았다 싶으면 더 멀어지고. 그래서 극한은 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끝도 없이 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극한은 끝도 없이 가는 상태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상태라는 표현이에요. 끝도 없이 가는 상태. 그럼 얘들아, 얘는 가고 있는 애니까 걔랑 같을까 다를까? 가고 있는 애야. 얘가 계속 달려가고 있어. 근데 얘가 그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얘의 핵심은요. 얘의 핵심은 절대 같지 않다가 핵심이에요. 개 가깝게 가는데 닿았다 싶으면 잡았다 싶으면 또 멀어지고 잡았다 싶으면 또 멀어지고 그게 지금 극한입니다. 아시겠어요? 극한의 기본 정의는 그거고요. 그래서 극한은 상태고 방향성이고 경향성입니다. 우리가 극한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극한은 끝도 없이 가는 상태인데 끝도 없이 가는 그 상태를 우리는 총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극한을 총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수렴과 발산으로 나눕니다. 니네 지구과학 할 때 선택 과목 아니라 중학교 때 할 때 수렴형 판, 발산형 판 알아요? 기억이 날랑말랑하죠? 수렴형 판은 요렇게 서로 파고드는 애요. 그러니까 판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판개화 하면서 그 판이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혀서 이렇게 낑겨 들어가는 상태고 발산은 뭐예요? 점점 멀어지는 상태죠. 그게 수학에 그대로 나옵니다. 수렴은요, 한 점으로 모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한 점으로 모이는 상태입니다. 한 곳으로, 한 점으로, 한 값으로 모이는 형태. 그래서 어느 한 지점으로 모여야 돼요. 수렴하는 건. 그럼 발산하는 거는 퍼지는 상태. 끝을 모르고 퍼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렴은 한 곳으로 모이고 발산은 냅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수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수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수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한 곳으로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한 곳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모이는 한 점을 부터 생각을 하자. 이게 저 첫 번째 유형이 나온 이유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끝도 없이 가는 상태를 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한 점으로 끝도 없이 모이는 거랑 끝도 없이 밖으로 퍼지는 거랑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인 한 곳으로 모이는 형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고 그 모이는 점이 상수인 경우부터 얘기를 하겠다. 우리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 1번이 그냥 띡 1번 써있지만 그 앞에 이런 빌드업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한 점으로 모여요. 어떤가? 상수인 어떤 점으로 모이는데요. 잘 보세요. A도 아닌 것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게 핵심입니다. 형광펜이든 뭐든 좋아요. 요 문장은 딸딸 외우셔야 돼요. 딸딸. 저 문장이 몸에 새겨질 정도로 딸딸 외우셔야 돼요. A는 아니에요. 절대 A는 아닌데 근데 A랑 긴가민가 싶을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엄청 가까운 거예요. 그럴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함수 fx에서 x 값이 어떤 상수
아닌데도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무엇이? fx는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우리가? 함수값. 또 다른 말로는 y값. y값 함수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이 문장 되게 중요해. 저 문장에 대해서 내가 좀 해석을 해줄게요. 내가 변화시킨 값은 뭐예요? 내가 움직인 값은 뭐예요, 지금? 내가 의지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 값은 x예요, y예요? x예요. 내가 움직인 값은 x 값이에요. 내가 x 값을 움직였는데 뭐가 바뀐대요? y 값. 이제 그 결과로 그래서 우리가 극한에서 찾고 싶은 거는 내가 x를 움직였을 때 무슨 y가 나오게, 이게 내가 찾고 싶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x 값은 내가 변화시키는 거고 내가 찾고 싶은 건 y 값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극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x를 a로 보냈는데 a랑 겁나 가까울 뿐이지 같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함수값인 fx, y 값이 어떤 값? L로 가더라. 이게 극한입니다. 내가 X를 A에 겁나 가깝게 보냈더니 똑같은 값은 아닌데 L 비스무리하게 가더라. 얘도 L이랑 가까울 뿐이지 같은 건 아니야. L로 가깝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요 표현이 내가 X를 A랑 같진 않지만 아이고 겁나 가깝게 했을 때 y 값이 L로 가더라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수학자들은 게으름뱅이가 많아서 이조차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 리미트. 선생님이 문제를 이제 풀어주다 보면 L이라고 그냥 저렇게 많이 쓰는데 정석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표현 자체가 뭐라고? 요 기호가 의미하는 게 X를 A랑 같지는 않지만 겁나 가깝게 한다라는 요 문장이 요거예요. X가 A랑 같지는 않지만 X랑 겁나 가깝게 하면 요렇게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붙으면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 X가 A랑 같지는 않지만 겁나 가깝게 가면 fx가 어디로 가게? 라는 말이에요. 질문이에요, 이건. x가 a랑 같지는 않지만 겁나 가깝게 가면 함수 값은 어디로 가게? 라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L. 그래서 얘가 L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거만 알면 수렴 다 했어요. 여기까지 쓰시고 선생님 그래프 몇 개 보여줄게요. 일단 수원 아직 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내가 그냥 함수 축 생략하고 그냥 개형만 그린 거예요. 일반적인 1차 함수죠. 얘는요, 내가 만약에 요때가 A예요. 그리고 요 점의 좌표를 A, 라지 L이라고 할게요. X가 A랑 가깝진 않은데 겁나 가깝게 한데, 그러면 A의 비스무리한 어떤 점을 잡은 거예요. 여기 되게 조그맣게 찍었어. 일부러 A에 겁나 가깝게 보이려고. 그럼 요때의 Y값은 누구랑 비슷해 보여요? L에 가까워 보이죠? 내가 지금 간격을 많이 띄운 거야. 저게 겁나 가까워질 거라고. 점점 더 가까워질 거라고. 그럼 어디에 가깝게 간다고? L에 가깝게 간다고. 이게 지금 이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움직이는 건 X예요. 자,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는데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볼게요. 요 점이 A, L인데 내가 여기에 한 점을 잡았어. 그럼 얘를 내가 움직여 볼게.
얘 x값 땡기면 얘도 어떻게 와요? 같이 따라오죠. 쭉 따라오면서 얘한테 가깝게 가요. 이쪽에 있는 점이라고 해도 쭉 따라와요. A쪽으로. 그럼 Y값은 결국에 어디로 가요? L로 가죠. 이게 극한입니다. 수렴이에요. 어떤 X가 A로 갈 때 그 함수값에 가깝게 간다. 양쪽에서 같이 오니까요. 이게 수렴입니다. 근데 이런 건 일반적인 다항함수라 뭐 보면 알겠어. 근데 조금 특이한 애들이 있겠죠? 저걸로 설명 안 되는? 요런 애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때가 x는 a인 지점이에요. a, l이면 좋겠는데 l 있게요 없게요? 지금 빵꾸 뚫렸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a에서 정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가 빵꾸 뚫려 있어요. 근데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어디로 가게? 라는 질문을 내가 받는다고 하면 여기 빵꾸는 뚫려 있지만 위치상으로는 l 정도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게?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자, 여기서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 존재하나? 지금 저기 빵꾸 뚫렸는데 극한은 존재하나? 두 번째. 존재하면 얼마게? 얼마지? 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는 빵꾸가 뚫려 있어요. 함수값은 존재 안 해요, 확실하게. 맞죠? 함수값은 요 점에서의 값인데 점이 비어있는데 어떻게 함수값이 존재? 함수값 존재 안 해요. 그죠? 근데 극한값은 A랑 같지는 않은데 A랑 겁나게 가깝다고. 그럼 얘는 존재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좋아요. 존재합니다. 뭘로? L로. 오케이.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다른 말로 하자면 목적지이기도 해요. 내가 X가 A로 가깝게 가면 얘는 어떤 목표를 지향하게 어떤 목적지로 가고 있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갈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게 그겁니다. 그럼 얘가 존재하면 얼마라고? L이라고. 오케이. 자, 그럼 얘 볼게요. 얘도 요점이 X는 A인데 위치상으로는 얘가 L이고 얘 M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존재하나? 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요. 존재하나? 존재하면 얼만데? 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빵꾸 뚫려도 경향성이 목적지니까 존재합니다. 얼마로? L로. 아시겠어요? 근데 얘들아 봐봐. 얘는 한 칸도 빈 게 없고 얘는 한 칸이 비어 있어. 둘이 좀 다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네를 지금 한 칸 한 칸 내가 밟아서 간다고 하면 얘는 빵꾸 뚫렸으면 거기 떨어지지. 그럼 얘를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해요? 그냥 우리 한국어로 표현할 때 불연속이라고 하죠. 빵꾸가 뚫려있잖아. 중간에 뻥 비어있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을 연속과 불연속을 구분하는 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수학은 다 이어져 있어요. 이걸 괜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연속과 불연속을 배우고 그럼 연속과 불연속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또 배우고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갈 거니까 선생님이 이런 그림 왜 가르쳐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봐두세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면 1번 내용의 설명이 끝난 겁니다. 아, 상수함수 하나는 봐야겠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서 상수함수는 안 어렵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수함수가 뭐예요, 그냥? y는 3 이런 애들이죠. 근데 여기가 a래. 그럼 여기 a, 3이지. a에 가깝게 가면 무조건 뭐로 가요? 3. 끝. 이게 상수함수예요. 그럼 여기까지 필기할 걸 다 필기하셨으면 2번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2번 봅시다. 우리 지금 1번에 대해서는 어떤 상수값으로 수렴하는 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우리 오늘 뭐 하기로 했어요? 극한하기로 했고 극한 안에서 수렴 발산하기로 했고 수렴하는 경우에 어디로 간다고 했어? 상수로 가까이 가는 애 하는 애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상수는 정해진 숫자 값이잖아. 이제는 숫자가 없어요. 그냥 방향만 말해요. 얼마 무한대로 간다. 이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값이계 아니면 상태계. 1, 2, 3, 마3, 마4, 마5처럼 값이계 아니면 그냥 끝도 없이 커지는 상태계. 상태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얘는 상태입니다. 상태. 그래서 얘는 값이 아니라 상태예요. 그러면 무한대는 말 그대로 끝도 없이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는 끝을 모르고 계속 작아지는 상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렴을 배울 건데 끝을 모르고 커지거나 끝을 모르고 작아져요. 무엇이? x가. 자, 우리 계속해서 x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x가 끝을 모르고 커질 때 fx는 어디로 가게? 또는 x가 끝을 모르고 작아질 때 fx는 어디로 가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얘들아, 수렴한다고 했으면 수렴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 한 점으로 모인다고 했잖아요. 끝을 모르고 가는데 x가 끝을 모르고 커지거나 끝을 모르고 작아지는데 한 점으로 가는 경우는 흔히들 말하는 점근선이 있는 함수들이 대부분 그래요. 점근선이 있는 함수들에서 보통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니네가 배운 점근선 있는 함수 뭐 있게? 유리함수. 그리고 수원 딱 했으면 앞부분만 해도 나오는 거. 지수함수. 엄밀히 로그함수도 있죠? 근데 로그함수는 안 들어가요.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한번 볼게요. 지수함수까지 진도 안 나간 사람은 없죠? 그럼 지수함수도 같이 얘기를 할게요. 유리함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수함수죠.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기고 이런 애들이에요. 자, x가 무한대로 간대요. x가 끝을 모르고 커진대요. 자, 그러면 요때 y값들은 점점 작아지면서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데 0이 돼요? 아니면 0에 겁나 가까워요? 가까울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극한값은 얘가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게, 목적지로 가고 있게니까 0이 맞아요. 맞죠? 0이라는 게 아니라 0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요. x가 겁나 작아져요. 그러면 어디로 가까이 와요? 0으로 가까이 와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유리함수 그리는 법은 조금 뒤에 필수예제 하면서 좀 더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배운 지수함수 뭐 2의 x제곱, x가 무한히 커지면 얘는 y값 어떻게 가게? 어떤 값으로 모이게 아니면 계속 커지게? 그게 조금 이따 배울 발산이에요. 그래서 얘는 모르겠고 아직은 수련 배웠으니까 모른다 치면 x가 겁나 작아지면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래서 얘는 0으로 간다. 얘는 아니지만 얘는 0으로 간다. 한 그래프 내에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필기. 잘하네 니네. 원장님이 엄청 칭찬하셨거든. 니네 진짜 잘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그래서 너무 뻥치시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는데 되게 착하네. 되게 잘하고. 자, 이제 우리 바로 실전 문제 푸는 거 들어갈 건데요. 여기까지 한 거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선생님이 매일 오는 게 아니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찝찝하거나 조금이라도 모르겠으면 바로 질문하시는 게 맞아요. 다른 친구들도 모르고 있는데 질문 못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그래프 그리기. x분의 2 빼기 3입니다. 그러면 필수예제 1번이에요. x분의 2부터 그려볼게요. x분의 2 어떻게 생겼어요? 유리함수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요렇게 생겼죠. 그걸 어떻게 보고 판단해요? 얘가 양수라서 요렇게 생겼을 거다. 그거 헷갈리잖아 얘들아. 그럼 무조건 점 하나만 찍어. 4분면을 대표할 수 있는 점들이 있잖아. 1,1, 마일, 1, 마일, 1, 마일 중에 하나만 넣어봐. 1 넣으면 얼마예요? x1 넣으면 2죠. 그럼 1,2니까 아 요렇게 생겼겠다 하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못 외우겠으면 점 하나 찍어보고 점 하나 찍어보면 돼요. 자 그럼 요렇게 생겼고요. 스텝 2는 뭘까요? 쟤를 요 빼기 3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평행이동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Y축에 그렇지. y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잘하네. 자 그러면 저 그래프를 얘가 y는 x분의 2였다고 하면 빼기 3이니까 만큼 내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겨요? 요렇게.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봅시다. 요거예요. x분의 2 빼기 3. 자, 그럼 x가 2로 간대요. x가 2로 가깝게 간대요. 자, 그럼 요 그래프에서 찾아봐야겠죠? 지금 걸리적거리는 흰색 선은 지우고 이거만 남겨놓고 지금 이 상태에서 봅시다. x절편 정도는 제대로 찍어줘야겠죠. x절편 얼마게? x절편 어떻게 찾아요? y가 0일 때 x값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3분의 2죠? 3분의 2 찍어놓고 2래요. 아 그럼 2는 뭐 여기쯤 있겠다. 그래서 여기 2 잡아놓고 그럼 2 넣으면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럼 2에 가깝게 간대요. 점들을 2에 가깝게 움직여요. 그럼 y 값은 어디로 가요? 점이 2에 가깝게 이쪽으로 옮겨지면 y값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 그럼 굳이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다 2 넣어도 되기는 하는 거예요. x가 2로 가깝게 가는 거니까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필기 다 하셨으면 2번으로 넘어갈게요. 쟤는 지금 분모는 1차인데 분자는 2차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쟤? 뽀개야 되죠? 뽀개기 전에 위에가 인수분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실 거고요. 요거 인수분해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되죠? 요렇게 하면은 날리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빼기 2입니다. 그럼 x 빼기 2부터 그려보셔야죠. 자, 근데 x는 어디로 간대요? 마 3으로 간대요. 요렇게 대충. 그럼 x가 마 3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는 마 3, 마 5니까 y값은 어디로 가깝게 간다고? 마 5로 가깝게 간다고. 아시겠죠? x가 마 3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 점을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겠다는 소리니까 y값은 마 5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무리함수 나왔네요. 첫 번째 루트 2x 빼기 1 그려보실 건데요. 이거는 y는 루트 2x 빼기 1을 그리라는 거랑 똑같아요. 요거 무리함수 쉽게 그리는 법 알아요? 아니면 일일이 다 점 찍어봐요? 시작점 찾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럼 선생님이 2단계 만에 그리는 법 알려줄게. 시작점 찾기. 시작점은 어떻게 돼요? 저 루트 안의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x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 0을 찍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시작점이야. 자, 무리함수는 어차피 곡선 그리면서 가요. 곡선은 애매하게 이렇게 가지. 그거의 방향만 찾으면 돼요. 방향은 어떻게 되게요? 어떻게 찾게요? 요거만 기억하세요. x 개수의 부호 콤마 근호 앞의 부호. 자, x 앞의 개수 2인데 부호 뭐예요? 플러스고 루트 앞에 부호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 콤마 플러스는 1사분면이죠. 그럼 1사분면 쪽으로 가요. 그럼 무리함수 뭐 더 따질 거 없죠? 헷갈리지 말고 항상 이렇게 찾으시면 다 맞아요. 아, 맞다. 이게 끝이 아니지.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2x 빼기 1이래요. 그럼 x 1 잡으시고 요 1에 가깝게 가면 얘가 1,1이니까 1로 갈 것이다. 필기 다 하셨으면 필수 이제 4번으로 갈게요. 나 원래 쉬는 시간 안 주긴 하는데 니네 필요하면 4번까지 풀고 쉴래? 쉬고 싶구나. 그럴 수 있죠. 자, 4번에 1번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더하기 5분의 1을 그리래요. 유리함수죠. 뭐 확인해요? 분모 0 되는 값. 그럼 x는 마이너스. 자, 그럼 저걸 알고 있는 상태로 얘를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뭐 그려야 돼요? x분의 1 먼저 그릴게요. x분의 1은 어떻게 생겼다고? 만만한 거 하나 찍으라고. 1,1 찍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거 x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여? 마이너스 5 좋아요. 마이너스 5만큼 움직였으면 어떻게 생겨요? 요렇게. 그래서 저 마이너스 5에는 절대 닿지 않으면서 아슬하게 겹치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x가 무한히 커질 때예요. x가 겁나 커져요. 그럼 이 그래프 어디로 가까이 가요? 0으로 가까이 가죠. x분의 3 위에 미안해요. 필기 중이에요. 자, x분의 3을 볼 건데 요 위에 붙은 요 3은 신경 쓰지 말고 하나 찝어요. 1사분면 하나 1,3이죠. 그러면 1,3 여기 있으니까 이래 생겼겠다 하고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얘는
요 x분의 3을 어째 만든 거예요?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었으니까 아래로 한 칸.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도 같이 내려가요. 그럼 이렇게 생긴 애인데요. x가 어디로 간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쭉 간대요. 자, 그럼 이 그래프 어디로 가는지 잘 봐, 얘들아. 얘 어디로 가깝게 가니? 마이너스 1이에요. 축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는 1이고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1분의 1입니다. 얘 찾는 법 알려드릴게. 첫 번째, x 빼기 1분의 1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얘도 사실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야죠. x분의 1 그리기랑 x 빼기 1분의 1 그리기. 그럼 x분의 1 이렇게 그려놓고 한 칸 옆으로 움직여서 그릴 거니까 써줄게. 얘가 x분의 1이고 얘를 한 칸 옆으로 옮겨서 요렇게 해주는 게 x 빼기 1분의 1이에요. 근데 쟤는 절대값이 붙었어요. 요때 핵심은요, 요 전체 절대값이랑 얘 절대값이랑 같다는 데 있어요. 왜 같을까? 위에 1은 어차피 부호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요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얘는 함수식의 전체 절대값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집어 올리면 되죠. 접어 올리면 돼요. x축 기준으로 접어 올립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원래 x 빼기 1 그래프가 x는 1을 기준으로 요래 생겼었는데 얘를 통으로 접어 올리니까 어떻게 생긴다고요? 요렇게. 그래서 얘가 되는 거예요. x 빼기 1 절대값 분의 1. 그러니까 절대값 x 빼기 1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x가 어디로 간대요? 무한대로 간대요. x가 무한대로 간대요. 잠깐만요. 결국에 마이크가 빠졌어요. 아고. x가 무한대로 간대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값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아이고. 자, 요 빼기 x제곱분의 1 요게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저거 그림 그리는 거 차근차근 봐줄게요. 조금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자, x제곱부터 그려봅시다. 요렇게 가요. 그러면 얘들아, 얘는 x가 0에 가까울수록 fx는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져요. x는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작아져요. 그럼 얘들아,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되게? x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분모가 작아지거든요? 그럼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그러면 x제곱분의 1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커진다고요. 겁나 커진다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생겨요. 이해되세요? 요게 핵심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시고 스텝 2 요렇게까지 그렸으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얘는 어떻게 되게? 얘를 아래로 뒤집었지. 마이너스 취했으니까. 그러면
원래 요래 생긴 애였는데 얘를 뒤집어서 요래 생겼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하래? 마지막 4단계. 3 빼기 x제곱분의 1이니까 얘를 어떻게 할게요? 앞에 3이 붙었으니까 위로 3칸 땡겨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닿으면 안 돼요. 쌤이 잘못 그린 거예요. 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유, 난 가고 싶은데 애들이 다 죽으려고 그러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러면 한 5분 쉴까요? 5분 쉬시고 발산 마저 하고 나머지 내용들 같이 볼게요. 봉태야. 안녕. 여기 앉으래. 아이고. 친구 이름 뭐야? 고태야. 아, 태환이야. 미안해. 고마워요. 우리 지금 수렴했거든, 자기야? 극한음이랑 수렴만 했어요. 맨 앞에. 성빈이? 성빈이 완전 원장님의 애낌이네. 근데 가만두질 못하시는데. 나 아까부터 현준이 옷 보고서 진짜 물어보고 싶어서 뒤집어 입은 건지. 원래 그런 옷인데. 너무 신기하다. 아니 진짜 아니 아까부터 계속 약간 뒤집어 입은 것 같기도 하고 디자인인가 싶기도 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구나. 아유 요래라. 지연의 성이 복시야? 진짜로? 복시가 있어? 나 살면서 처음 봤어. 진짜 신기한데? 선생님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큰일 났다. 크로미 씨, 우리 수업 좀 할까요? 자, 이제 발산 들어가 봐야지. 50분 됐으니까. 발산하고, 자극한, 무극한하고. 조금 시간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안 빠질까? 큰일 났네. 빠지면 곤란한데? 나도 졸려가지고. 자, 이제 새 친구도 왔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극한 수렴과 발산이 있다고 했고, 수렴은 x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거, x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하는 거 이렇게 나뉜다고 해서 우리 지금 저 두 개 다 했어요. 그럼 발산도 마찬가지로 x가 어떤 상수값으로 갈 때 발산하는 거, x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하는 거 나뉜다고 했습니다. 발산은 아까 내가 설명했죠. 퍼진다고. 한 점으로 모이지 않고 퍼지는 상태를 발산이라고 하고요. 발산하는 값이 끝도 없이 퍼지니까 얘들아 방향이 두 개가 있어. 커지는 발산이 있고 그러니까 값이 커지는 방향 쪽으로 퍼지는 게 있고 작아지는 발산이 있어요. 1번입니다. 11쪽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어로 줄줄줄 쓸 수 없잖아. 그래서 커지는 발산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작아지는 발산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아시겠어요? 그럼 양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그러니까 커지면서 끝도 없이 간다는 소리고, 음의 무한대는 작아지면서 끝도 없이 간다. 이 얘기죠? 어려울 거 없어요. 수렴이 더 어렵지. 그럼 우리 아까 했던 만만한 그래프, 니네가 낯설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그래프, 얘랑 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y는 x제곱분의 1. 0에 가까울수록 분모가 겁나 작아져서 뒤집어 놓은 건 겁나 커지니까 요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은 0으로 가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수렴. 근데 잘 보세요. 요렇게 오면요.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죠.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함수값은 어디로 가요? 쭉 올라가니까 무한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양수 쪽으로 끝도 없이 가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냥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커지는 방향으로 끝도 없이 가니까 양의 무한대 발산이 되겠고요. 요 그래프는 쟤를 뒤집으면 되죠. 요렇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죠? 보여요? 성빈이 보여요? 현준이? 아, 보여요? 그러면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fx? 0으로 가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요. fx가 0으로 가요. 그지요? 근데요, x가 0으로 오면요. fx 어디로 가요? 끝도 없이 내려가죠. 땅 뚫고 내려갈 정도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발산 끝. 그러면 얘는 x가 어떤 상수로 갈 때 발산하는 경우예요. 상수로 갈 때 위로 퍼지거나 아래로 퍼지거나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하는 경우도 봐야겠죠? 요거 지울 거예요. 다 필기하셨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주 조그맣게 그려둘게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자, 그럼 얘는 어떤 애가 있냐면 되게 단순한 애가 있죠. 우리 익숙한 애. 얘.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x가 무한대로 가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fx 어디로 가요? 끝도 없이 커져요. 계속 커지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가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요. x가 무한대로 가면 fx 어디로 가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이때는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x가. 여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어디로 가요? 음의 무한대. 이게 발산입니다. 무한대로 갈 때 발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수련만 잘하면 발산은 그냥 해요.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필수예제 2번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그 3번 꼭지 설명한 거예요. 11쪽에. 11쪽에 3번, 4번 다 했죠? 그 다음 필수예제 2번 볼게요. 우리 이제 x제곱분의 1 그리면서 제곱분의 1 그래프 그리는 건 얼추 연습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얘는 4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줄여볼게요.
x제곱분의 마이너스 1 어떻게 생겼다고요? 요렇게 생겼다고요. 이제 원리는 알았으니까 외우셔도 괜찮아요. 요렇게 생겼고요. 스텝 2. 얘는 저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게요? 그렇지.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긴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닿으면 안 돼요. 쌤이 그림을 애매하게 그려서 그렇지 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닿아요. 저렇게 생기네요. 그럼 얘를 두고 지금 어디로 보낸대요? 마이너스 1로 보낸대요. 얘를 내가 이제 편의상 fx라고 통칭할게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깝게 가요? 가깝게 가요? 그럼 이 함수 값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끝도 없이 내려가죠. 아이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1이래요. 그러면 뭐부터 그려요? x분의 1부터 그려요. 요렇게 생겼죠. 다음 안 돼요. 절대값 x분의 1을 그릴 건데 얘는 전체의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위에가 양수라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쟤는 x분의 1을 절대값 씌워서 했으니까 x축 기준으로 접어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 그럼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 함수 값은 끝도 없이 커지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1은 양의 무한대로 간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부터 시작할 건데 얘는 뭐 유명한 애잖아요. 너무 단순한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근데 x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쭉 간대요. 그럼 이 y값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얘 보죠. 얘도 그려볼 건데 선생님 무리함수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 시작점 찾으라 그랬어요. 시작점이 저 안에 값이 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0일 것이고 방향성을 확인하라고 했어요. 방향성 확인할 때 어떻게 한다고? 개수의 부호 본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인 사분면은 어디예요? 4사분면이죠. 그럼 4사분면 방향으로 갈 거예요. 어디서? 시작점에서. 제4사분면 방향으로 갑니다. 요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값은? 끝일모로 내려갈 테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제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저렇게 가는구나. 근데 얘들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x가 어떤 값으로 갈 때, 혹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혹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가 어떤 값 L로 가거나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죠. 근데 얘네 둘 사이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얘랑 얘 사이엔 무슨 차이? 얘는 값이고 얘는 경향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때는 fx가 A에서 L로 수렴한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L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상수고 상수는 값이니까 극한값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고 이건 상태니까 값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고 얘는 그냥 발산만 한다. 극한값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죠? 상태니까요. 그것까지만 아시면 수렴과 발산은 끝났습니다.